안녕하십니까.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노선호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요즘 장안의 화제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패러디해서 오늘은 인사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 이제 7월 말 8월 초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 곡선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또 요즘 장안의 화제인 드라마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해봤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또 제대로 된 인사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 실적 호조, 또 그리고 경제지표 개선에 따라서 상승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2.5%대 상승을 하면서 무려 12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최근에 7월 27일 수요일부터 연속적인 양봉을 보여주면서 좀 나름대로 다시 한번 강세를 시연을 하고 있고, S&P 500 지수 1.5%대 강세, 역시 121선 근처까지는 다 왔어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강한 모습. 다우존스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121선에서 일단은 반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모습이라면은, 물론 잠깐 부딪힐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결국 121선을 좀 돌파하면서 미국 시장도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가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신규 주문이라던가 고용 등이 상당히 좀 개선된 모습을 통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리오프닝 그리고 또 휴가 시즌에 따른 효과 등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표는 개선됐고, 이런 부분들은 증시의 호재로서 작용을 했고, 또 한 가지 살펴보자면 국제 유가가 좀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3.9%대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90달러 수준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호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하니까 시장은 좀 뭔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그런 부담을 덜어내면서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는 또 너무 급하게 하락을 하면은 좋지 못합니다. 유가가 여기서 급하게 하락을 할 경우에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 경기가 침체했기 때문에 수요가 없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는 여기서는 움직이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서서히 움직인다던가, 또는 서서히 다시 한번 100달러 정도까지 반등을 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지만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가의 하락, 그리고 또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미국 시장의 급등, 이런 모습들이 오늘 국내 주시장 나름대로 또 선방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시가가 2478포인트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기준으로 61선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하루 종일 조금 숨을 골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시장은요,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천천히 올라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대만의 주요 항구 그리고 또 항행로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단행하면서 좀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는 좀 치고 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은 중국에 따라서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발목을 잡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역시 어쨌든 또 미중 간의 리스크라던가 중국과 대만 간의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우리나라도 넘어왔어요.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에서 회담을 가졌고, 또 회담 후에 공동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안보 상황에 대한 좀 우려들을 표시했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비핵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양국 정부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휴가인데요. 휴가기 때문에 펠로시 의장을 만난다 못 만난다 여러 얘기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40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 국방, 기술 협력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좀 관계는 어쨌든 조금 돈독해지고 그런 부분들은 뭐 주가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급 쪽으로 살펴보더라도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2천억 원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6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었어요. 요즘엔 보면은 정말 하락무새들이 또 날뛰고 있어요. 2276포인트에서 어쨌든 지금 저점에서 200포인트 정도 지금 반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에 대한 매도는 2600선을 가면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은 충분히 8월 달에 2600선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지수는 여전히 2500선 아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2500선 아래는요, PBR 1배 미만이고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저는 지수는 3000포인트는 또다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3000포인트를 또다시 보여줄 것이다. 다만 뭐 시기가 문제겠죠. 바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내년도 1분기 정도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 시기가 문제지, 지수는 뭐 3000포인트대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 짧게 보는 관점에서도 저는 충분히 2600선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 빠르면은 뭐 8월 중에도 2600선대까지 상승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안 좋다고 봐요. 만약에 정말 2600선을 급격히 8월 중에 도달하면은 일단 또 팔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보다는 그냥 차라리 천천히 꾸준히 올해 뭐 연말 정도에 2600선 정도에 가고 내년도에 뭐 2800포인트 이렇게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게 어떤가. 그러면은 뭐 더욱더 편안하게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천천히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오히려 좀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도 또 변동성이 심하면은 또 겁나잖아요. 또 그렇고 사실 뭐 그런 구간에서는 팔고 잘 사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2600선을 정말 빨리 갈 경우에는 좀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좀 꾸준하게 어쨌든 들고 가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지속 강조드리지만 업종과 종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계속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카카오가 7%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한번 뭐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기업들은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좀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여전히 고평가 국면이에요. 예상 실적이 올해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도에 계속 감소 국면입니다. 그래서 예상 실적은 항상 긍정적으로 발표하기 마련인데 예상 EPS가 줄어드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좀 투자에 있어서는 좀 자제하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올해 실적 기준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PER 20배, 뭐 30배 이 정도 성장성을 바탕으로 적용을 한다고 해도 8만원 또는 12만원 정도가 뭐 적정 주가입니다. 물론 뭐 12만원까지 간다면야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수준 8만원대 수준도 PER 20배 수준이라고 본다면은 지금의 뭐 오늘 아무리 상승을 했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좀 반등 시에 팔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 여러분들이 좀 잘 봐야 돼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항공주들도 좋았고 뭐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국을 찾는 일본, 대만, 마카오 관광객들에게 8월 한 달 동안은 뭐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도 허용된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면세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충분히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자 포인트로 꼽아 보신다면은 호텔신라 같은 경우 뭐 7만원대 이런 자리에서는 여전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